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 예나에 갔다 와서 예, 또 이번 주 휴가 기간이라 도서관에 나왔습니다. 예나는 참 좋았는데 오고 가는데 정말 좀 날씨도 덥고 기차가 또 이렇게 많이 더워서 오고 가는데 좀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정말 독일의 첫 그 기차가 딱 6km 거리를 운행한 기차가 1835년도에 나왔다고 하니까 헤겔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기차가 아직 없었던 거죠. 그때에 비하면은 그래도 뭐 아무리 독일 열차가 좀 불편하기로 좀 소문이 나 있지만은 그래도 다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있어서 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나간 문장은 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인정투쟁에서 이제 노예가 이제 자기 의식 자립적인 그런 의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두 가지 이런 계기를 보여주는 건데, 그 첫 번째 계기는 이제 죽음의 공포. 이제 주인과 인정투쟁에서 주인한테 지면서 주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노예가. 거기에서 경험했던 이런 죽음의 공포, 이것이 자신이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공포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에는 주인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 노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주인이 향락에 빠지는 것과는 달리 노예는 주인을 위한 노동을 함으로써 자기 완성에 이른다는 그런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네, 나가보겠습니다. Diese Bewusstsein hat nämlich nicht dieses oder jenes noch für diesen oder jene Augenblick Angst gehabt, sondern sein ganzes Wesen, denn es hatte die Furcht des Todes, des absoluten Herrn empfunden. 이러한 의식, 여기서의 의식은 이제 노예의 의식을 받는 거고요. 의식은 이러저러한 것이나 이러저러한 순간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전체에 대한 공포를 가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공포, 절대적 주인의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인과의 그런 싸움에서 지면서 이제 주인을 인정 안 해주면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죽음이 정말 자신의 코앞에 닥쳤으니까 뭐 이런저런 사소한 그런 두려움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이제 좀 묘사하는 이런 서술입니다. Es ist darin innerlich ausgelöst worden, hat durchaus in sie selbst erzittert und alles fixiert hat in ihm gewährt. 그 노예는 거기에서 내적으로 완전히 해체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에어비텟, 이제 전율한다는 거죠. 떨리고 모든 고정된 것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뭐 누구랑 싸워서 그냥 이빨 하나가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제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흔들린다는 거죠. Diese reine allgemeine Bewegung, das absolute Plötzlich werden alles Bestehens, ist aber das Einfallwesen des Selbstbewusstseins, die absolute Negativität, das reine Für-sich-Sein, das hiermit an diesem Bewusstsein. 이러한 순수한 보편적 운동,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의 absolute 플러스이베르덴 절대적 유동성은 자립적 그런 의식의 단순한 본질이자 절대적 부정성, 순수한 자립적 존재로서 그러한 의식에 있다. 절대적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부정돼 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부정의 계기가 닥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자립적 존재의 단순한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이 닥치는데 이것을 또 극복하는 것도 이런 자립적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다음 문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이 부정할 수 있는 대상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정할 수 있는 대상 앞,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죠. 주인 앞에서의 노예의 두려움이 의식에 반영된 것을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만으로는 노예가 진정한 자기의식, 자립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냥 그대로 떨고만 있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은 더 이상 거기에서 진전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거죠. 이제 수용하는 건데, 이런 수용이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이제 다음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Dieses Moment des reinen Für-sich-Sein ist auch für es, denn im Herrn ist es im Sein Gegenstand. Es ist ferner nicht nur diese allgemeine Auflösung überhaupt, sondern im Dienen vollbringt es sie wirklich. Es erhakt darin in allen einzelnen Momenten seine Anhänglichkeit an natürliche Dasein auf und arbeitet dasselbe hinweg. 순수한 자립적 존재의 이러한 계기는 그에게, 노예에게 대해서 있는데 주인에게서 그것이 자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면서, 또한 주인은 자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롤 모델이자 생과사의 그런 결정자로서 그 주인이 자신의 대상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해체 일반만이 아니라 임디는 봉사 속에서 그것을, 그 자립적 존재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그것은 이제 노예 의식을 말하는데, 노예가 이런 보편적인 해체 일반,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디넨 주인에게 봉사함으로써 그 자립적인 의식을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은 노예는 그 모든 개별적인 계기에서 이 나인첼렌 모멘트,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 자인의 안행글리카이트 안 나트릴리에 다진 자연적 현존제에 묶여 있는 자신의 집착, 그런 의존성을 제거하고 이런 것을 없애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행글리카이트는, 그러니까 이제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없죠. 쉬고 싶은 거는 자연적인 욕망인데, 노예는 이제 자기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예는 자기를 스스로를 제어하고 단련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도 조절을 하는 거죠, 자신의 노동 때문에. 하지만 헤겔이 보기에는 주인은 이제 자신의 욕망 마음대로 하죠. 쉬고 싶을 때 쉬고 노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러한 욕망은 사라지는 욕망인데 반해서 노예는 노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라지는 욕망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예는 그런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완성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봉사와 노동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경향성, 그런 욕망을 단념함으로써 자기 완성의 길로 나가는, 그래서 자립적 존재가 되는 노예의 모습을 이런 문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상화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혁명, 그런 전복의 전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서술이 노예제를 옹호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헤겔에게서는 주인도 노예가 될 수 있고 노예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정의 계기들, 그런 순간들이 언제든지, 그래서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어렵게 풀이하면 계기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순간이거든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과 노예의 그런 상호 지위가, 이런 부정의 계기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진정한 자신의 본성을 노동을 통해서 그런 완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서술입니다. 이런 주인과 노예의 이런 변증법은 헤겔과 셀링의 관계에서도 이게 또 재밌죠. 이게 헤겔과 셀링의 관계에서 또 이런 게 적용되는데, 오늘 제 도서관에서 현상학이랑 또 헤겔 관련 몇몇 책을 보다가 그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헤겔이 이제 신학교 이런 동창이었던 이제 헬더린은 유명한 시인이 되죠. 근데 아무튼 쉘링이 나이가 한 5살인가 어린데 일단 워낙에 좀 총명한 그런 두뇌를 갖고 있어서 제일 먼저 벌써 이른 나이에 예나 대학 그 철학과 교수가 됐고, 그때 헤겔은 이제 헬더린의 도움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가정교사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쉘링이 교수로 있던 예나는 그 뭐 낭만주의 전시회나도 제가 이제 예나에서도 얘기했지만 낭만주의 그런 운동도 뭐 왕성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이제 문학의 용광로 같은 그런 도시여서 이제 헤겔이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거기를 예나를 가고 싶어 해서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셸링이 헤겔을 그쪽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셸링의 도움으로 사강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헤겔의 그 물밑 작업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오늘 봤던 그 문헌에 있었고, 그리고 거의 셸링과 이렇게 뭐 협력을 했다고 하는데, 얘네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셸링의 그 철학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테와 이제 셸링이 이렇게 또 그런 대립 국면이 있었는데, 헤겔은 셸링의 편에 가담하면서 셸링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팔로우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셸링이 먼저 이렇게 잘 나가고 헤겔은 거기에 좀 달라붙은 격이라서 약간 주인과 노예의 그런 양상이 이렇게 또 거기에서 펼쳐지는데, 결국에는 헤겔이 이제 나중에 김나지움 교장도 되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베를린 대학 교수 총장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엄청난, 헤겔이 죽은 다음에 10년간에도 그런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는 헤겔의 영향력이 팽배해 있는 시기여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헤겔은 다시 이제 역전이 됐죠. 관계가 역전이 됐는데, 헤겔이 죽고 나서 10년 후에 이 워낙에 헤겔의 영향력이 베를린 대학에 이제 왕성하니까, 그때 이제 비렐름 프리드리 3세가 그때 아직 셸링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셸링을 베를린 대학에 이렇게 또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에서 셸링은 또 이제 헤겔을, 그 전에 물론 헤겔이 유명해지고 나서 헤겔은 셸링을 또 비판을 했는데, 이제 헤겔이 죽고 나서 이제 셸링은 헤겔을 비판하는 이런 철학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밌죠. 예. 그리고 또 오늘 특이한 점을 알았던 게, 제가 이렇게 유심코 좀 약간 이상했던 게, 헤겔의 생애를 보면서 이 교수 자격 논문 시험은 이제 예나에서 쓴 건데, 예나에 와서 거의 뭐 바로 썼더라고요. 거의 뭐, 근데 이걸 바로 쓸 수는 없고 거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이미 많은 그런 저술을 준비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상했던 거는, 튜빙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는 이제 그게 졸업하면 아마 6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기스터 석사를 이렇게 취득을 한 건데, 그 이후로는 이제 사강사 생활을 이제 베른에서 저쪽 북쪽에 있는 함부르크 쪽 근방에 있는 거기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사실 철학을 제도권 학문으로 철학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헤겔이,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뭐 그때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철학을 공부했던 거고, 그리고 예나에 와서 사실은 교수 자격 논문을 이게 쓰는데 이제 자격도 안 내는 거야. 석사학위 논문이 쓴 건데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웃기죠. 예. 근데 이거를 헤겔이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철학 박사로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변경 신청을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예나 대학의 그 학장이 이거 몇 가지 절차와 뭐 이제 시범 강의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예나 대학의 절반의 교수들은, 철학과 교수들은 거기에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수용한 거 보면 거기에는 일정 뭐 셸링의 여기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도움이 거기에서 발휘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뭐 약간 그런 옛날 경력이 좀 약간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뭐 헤겔은 뭐 7살에
김나지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전에 뭐 라틴어 공부도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뭐 그런 소양은 어린 시절부터 다 훈련 받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